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스픽스의 끝판 토론을 시청하러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자, 오늘 사실은 저희 끝판 토론 준비 전부터 아주 빅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4시 5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연합뉴스 속보로 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영수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도는 23%를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정치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해도 1시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꽉 채워주실 세 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상 가능한 범주의 일이었을까요? 김종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예상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언젠가 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오늘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젠가 MBS랑 예. 갤럽 두 방 맞더니 네. 이제 두 방을 맞았다? 두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아마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 정도가 하방을 했기 때문에 네. 10% 정도의 하방이라고 얘기하면 좀 상상을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10%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어떤 거는 2주 만에 11%, 예, 어떤 건 예. 3주 만에 11%.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고 아마 이 카드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는 다른 걸로 다 해보다가 예. 나중에 수습 국면에서 공세적으로 아마 전환할 때 이걸 쓸 카드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빨리 꺼냈기 때문에 네. 만약 이게 실패했을 때 현 정부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좀 지켜봐야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하다가 또 서로 합의가 안 됐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안 맞아서 빠그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알 수 없는 겁니다만 카드를 이렇게 던진 걸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급했구나. 예.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를 빨리 쓴 거니까요. 예. 예상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긍정적인 자기들의 대응 프로세스라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과정에서 선택한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이제 밀렸으면 많이 줘야 되거든요. 밀렸으면 많이 내어준다. 그죠?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저부터 스타일에서 안 내줄 거예요. 그럼 이제 협의가 힘들겠죠. 네. 다음 기브 앤 주가 테이크가 있다면 기부가 더 많을 거다. 그래야겠죠. 예. 이은영 선생, 똑같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상하셨었던 내용일까요? 이제 예상은 했는데 저도 예.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걸 꺼내 들었을까. 네. 근데 이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안 보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치 신경 안 써서 예. 오히려 저는 이 11%포인트 두 개 조사 떨어졌다는 거 때문에 예. 이 카드를 꺼내든 거라기보다는 예. 인사에서 박영선, 양정철, 그다음에 김종민 예. 이 인사가 김건희 사적 비선 라인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예. 지금 확 퍼지면서 이거는 더 넘어가면은 큰일 나겠다 해서 예. 이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은 지지율보다 사실은 비선 라인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라는 인사. 것이 네. 더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렇죠. 이 비선 라인은 지금 국힘 안에서도 엄청난 지금 반발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도 예. 이건 인준 못한다라고까지 지금 총리 인준 못한다 박영선의 네, 경우에 네.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최순실의 그때 박근혜 탄핵 전에 최순실의 어떤 비선의 라인들이 예. 활동한 것과 비슷하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예. 요 고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예. 심각한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건데, 일단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권대희 본부장은 실제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예상은 좀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두 분과 생각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때 타이밍일지는 사실 예측은 못했고, 예. 근데 비슷한 생각은 그겁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총선 패배 대패 후에 전향적 자세 이런 식으로 좀 순화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역시나 비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최악의 지지율까지 더하다 보니까 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예.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은영 소장 앞에서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로 짚어준 내용 중에는 여론조사도 일단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한국갤럽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길래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 놀랄 수 있었던 수치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다 보셨겠지만 예. 일단은 갤럽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나온 게 총선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그리고 부정평가 10%포인트 상승 이렇게 나왔고요. 또 2주 전 조사도 같이 나왔는데 예. 긍정평가는 역시 비슷합니다. 11%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네. 나왔고요. MBS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예. 그것도 이제 잘하고 있다는 답변 27% 정도, 예. 또 잘못하고 있다는 64% 정도. 예. 또 MBS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 신뢰하지 않는 응답 9%포인트 상승.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이번 주에 나왔던 조사별로 조사 방법, 뭐, 예를 들면은 조사 방식 다를 수 있는데 추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특히 이제 오늘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원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금요일 오전에 발표되는 자료를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한국갤럽 조사를 미리 받아봤을 가능성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추측해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예. 이렇게 급락했을 경우에는 좀 네. 미리 담당자들이 사실 어제 이제 저녁에 자료 처리랑 뭐 대부분 끝났을 거니까 예. 조금 빠르게 보고는 했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뭔가 그 친분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 이게 네. 좀 데이터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예. 언지를 좀 줄 수는 있지 이걸 뭐 공식적인 라인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만약에 이 영수회담의 제안의 배경이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고 나서 뭐 시간 순으로 보면 오전에 이 조사 발표가 나고 사실은 대통령이 뭐 이것도 뭐 유례 없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조조 참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참배하는 그런 국가행사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사전에 참배를 하고 갤럽 조사가 나오고 오후에 영수회담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중간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거라면 사전에 만약에 이 자료를 받아봤다면 사실 그 4.19 행사에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갤럽 조사 나오고 이 영수회담 소식이 나오니까 갤럽 조사를 몰랐었을 가능성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이게 왜 그 영수회담 카드 우리가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냐면 인사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인사가 끝난 다음에 영수회담이 이제 그 인사의 어떤 그 대상인 사람들이 예. 뭔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건의가 올라갈 때 이제 이 영수회담 제안이 나올 수 있어서 사실은 조금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먼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 얘기가 갑자기 비선 라인의 어떤 인사의 개입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야당의 인사들을 지금 총리에 앉히고 비서실장에 앉히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여사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예. 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비서실장도 이거 몰랐다. 지금 예. 현재. 예. 그러니까는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으로 그냥 직결될 수 있는 예. 언론 어느 언론 한 군데서라도 예. 이거 프레임을 그냥 국정농단 여사 이렇게 딱 직결시켜 버리면 예. 굉장히 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자기 지지층에서 먼저 이탈하니까. 근데 아까 예. 그 추세선을 보시면 예. 갤럽 자료는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선거 패배를 했어도 예. 그래도 2020년보다는 5석이 증가해서 예. 우리는 젖잘싸다 이러고 예, 있었던 예,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예, 지지층 이완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 갤럽에서 이렇게 확 떨어진 거는 예. 그 뭐 갤럽 자료에 대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여사에 대한 그 비선 이것이 굉장히 작동이 크게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김종욱 박사님, 그 영수회담 제안 전에 그 야당 대표 쪽 정무라인하고 대통령실 쪽 정무라인하고 미리 협의해가지고 대통령님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대표한테 빨리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까요? 인연을 보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인연을 봤으면 그건 뭡니까? 무슨 협의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무라인과의 협의가 없었다? 아까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통화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보고는 됐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전화를 했었고 아마 비서실장이 전화한 것 같죠. 천준호 비서실장이 전화 받은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뭐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서로 다 이 정도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는 됐을 거고 어떤 내용이면 어떻게 대답해라 정도의 내용도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또 이재명 당대표가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볼 때 정무라인의 사전 협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밌는 게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1위가
어떤 물가 문제였습니다만 2위가 소통 미흡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 이후에 현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떨어져 버린 내용들, 그러니까 10% 정도가 하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저렇게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이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진보 중도층은 계속 나왔던 건데 보수층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싹 지금 갤럽 보니까 보수층의 45%가 긍정, 46%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뭐 중도야 이런 적이 많지만 보수 같은 경우도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은영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례가 들어온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보인 일관된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건 큰 문제가 없었다. 작은 세심한 부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예. 왜 니네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심한 부분에 구멍이 나게 만드냐, 기강을 잡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거 대책 없는데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완전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경고 시그널을 갖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갤럽 다음 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TK 지역이나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떤 반등 아니면 최대 막아내려고 하는 어떤 반등 효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엔 상태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전 카드가 영수회담 카드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인사 카드로도 돌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야당을 좀 이간질하려고 박영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를 얘기했었습니다만 갑자기 그 내용이 확 뒤집어지면서 지금 국정농단 부분의 프레임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는 설익은 준비 안 된 카드인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주말에 엄청 바쁘겠다. 예. 주말에 엄청 바쁘다는 게 누가 바쁩니까? 대통령실이죠. 판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영수회담은 정확히 계산이 서야 됩니다. 이거 계산 안 서고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 악수합시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예. 제가 볼 때 그때부터는 내전이에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럼 서로 정확하게 계산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부 라인이 돌겠죠. 돌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까지 대통령 스타일을 보게 되면 뭘 줘.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야 이거 잘 만날 수 있을까? 예. 이거 만났을 때 솔직히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제가 이제 좀 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네. 적어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의 선회 또는 이채 양명주로 대비되는 여러 가지 의혹과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대한 전향적 태도 이 정도의 카드를 주지 않고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건 엄청난 오산이다. 오산이다. 그러니까 두 번 긁는 거다. 예. 박영선, 양정철로 한번 긁고 예. 또 영수회담을 또 한번 긁는 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만치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 특검 문제를 쉽게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본인이 직결된 문제인데 그다음에 그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든 아니면 사법 라인에서 어차피 특검이 선임될 거기 때문에 요즘 검찰 라인들도 상당히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어서 예. 야, 이게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한데 저는 의외였어요. 너무 빨랐다. 아니 권대희 본부장께 영수회담 의제로 언론들이 뭘 꼽고 있는지를 여쭙기 전에 네. 저희가 좀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수회담 전격 제안은 다목적 포석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 전국을 타개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위기감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까 짚어주신 참모 인선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면 비선 이야기 등등 포함하기도 하고 여론조사로 급락한 어쨌든 그 국정 지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양한 배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나서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수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실제 만났는데 빈 껍데기 회담이 될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갈 의제들이 대부분 이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특검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대통령은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빠그러질 가능성.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예상은 되는데 이럴 거면 왜 만났냐 이런 또 비판은 누가 받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탓을 하고 이재명은 대통령 탓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이 전국의 흐름은
서로가 책임을 떠넘긴다.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 이은영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대목이에요. 여당, 야당 다 만나는 이재명 대표도 성과를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이 좀 잘 성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영수회담 카드가 좀 설있게 던져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이 상관없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없어졌어요, 지금. 이 보지 마세요. 영수회담 얘기만 할 겁니다. 미리 자막 준비했지만 의미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영어랑 수학인데. 이렇게 전국이 예. 이렇게 급반전되고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예.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총선 끝나자마자 만나자고 예. 벌써 이미 던져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카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지원금하고 그 추경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맞춰서 받을 수 있을지, 그럼 포퓰리즘이라고 이미 벌써 간접적으로 다 소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이요, 마약. 마약이라고 마약. 했잖아요. 네, 마약.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율하다가 어깃장 나면은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예. 부여될 수 있다. 예. 네. 잠깐 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재명은 대통령한테 범죄자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버리고 오늘 뭐 5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이 그리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5분이 굉장히 길어요. 둘이 얘기하려면. 5분 길죠. 특히 통화로 5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맞아요. 예, 굉장히 어색함이 느껴졌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통화를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건가요? 그 저한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에 그러니까 대한 제가 문제. 그러니까 궁색해지는 거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던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예. 무슨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얘기하면서 현 정권을 심판한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레임은 사라져버린 거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의 제안에서 받지 않은 이유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아니, 피의자랑 전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본인 말대로라면. 그렇죠. 뭐 만나는 거나 전화하는 거나 예를 들면 무슨 뭐 전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프레임은 이제 이게 깨지는 거다 일단. 예. 이제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소위 현금 지급 문제랑 파퓰리즘 문제인데 잘못하면 이제 힐업봉 회담이 될 뻔도 하는 상황인데. 예. 예.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 정치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예. 소위 그 현금 지급을 통해서 재정을 거덜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퍼주기를 통해서 파퓰리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마약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마약 같은 얘기를 한 사람과 만나겠다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화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소위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예스 노드는 아니면 뭐 여야 간에 협의를 하자고 넘기든지 이렇게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그널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그널은 경제정책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네. 대단히 중대한 모멘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계속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 인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만나려고 그랬는데 인사를 못 해가지고 인사가 늦춰지는 바람에 만나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인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제가 볼 때 인사가 결정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야 카드가 이런 예.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박영선 카드가 살아남아 있는 거야. 만약에 그때까지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예. 이 인사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하지 않을까? 공을 넘길 수도 있죠. 예. 좋다. 내가 그 권한에다가 분담을 할게. 당신들이 예. 추천해. 예.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래놓고 예를 들면 뒤가 작업할 수 있죠. 예. 우리 분명히 권한과 관련해서 권한을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색을 표명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꼬아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성사될 건가 안 될 건가의 문제랑 예. 영수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인사가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나머지 문제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피의자 프레임은 깨졌다고 봐요. 웃기잖아요. 자기가 피의자라고 얘기했다가 만나놓고 예. 또 나와서 피의자라고 얘기하면 뭐 이제 거의 동반자죠. 피해자가 아니고. 엿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엿먹으라는 얘기여서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탄핵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간다면 예. 정도 그 프레임은 깨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가 걸릴 텐데 왜냐하면 혁신과 쇄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이 등장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겠구나. 기존의 윤석열 2년 동안은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지금 나오는 인사로서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격적인 인물이 필요한데 파격적인 인물이 어디 있어요? 윤 정부 하에서. 예. 다 제가 유승민 전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 다 예를 들면 분탕질한 사람들인데 예. 그럼 야당 카드밖에 남아있지 않을 텐데 야, 그 카드를 받을까? 왜냐면 이쪽도 그러면 상당히 예를 들면 갈라질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 문제가 또 다른 하나의 내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칫 이재명 대표가 이 영수회담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에는 명분만 그저 만들어주는 영수회담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의제로 올라가고 어떤 것이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하는지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주말이 바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두 분 다 해주셨어요. 자, 지금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좀 보고 싶은데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들을 뭐라고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권대희 본부장? 뭐 영수회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가 그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여러분이 아는 정도밖에 지금 파악은 하진 않고 있고요. 예, 뭐 민생 특검 뭐 또 저기 예를 들면 인사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저도 아까 그 질문에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두 가지였잖아요. 영수회담이 자체가 무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게 좀 자체가 좀 빈껍데기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걸 물어보셨는데 저도 생각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예. 그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국무회의 동의 그 발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예. 뭔가 준비해서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갑작스럽게 즉흥적인 얘기도 공감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쉽게 생각을 해봤네요. 우리 보통 부부들이 이렇게 다 가정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보통 자기 일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여성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한 여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좀 중책을 맡게 됐는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 많이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조언하겠죠, 집에서. 예. 뭐 간접에서 안 나오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인선에 대해서도 비선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당연히 어떤 저런 얘기를 그분께서는 하실 것 같고 예. 본인 생각이 있어서 뭔가 발표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 누군가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비선 얘기 솔솔 나온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부도 일반적인 부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이번 그 회담도 마찬가지로 예. 급하게 지금 뭐 그 내용을 보면 예. 그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예. 민생, 물가하고 소통 미흡하고 독단적, 일방적 이게 있는데 예. 사실 소통 미흡 17%하고 독단적, 일방적 10%, 27%를 국민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와중에 비선 얘기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준비할 거 일단은 얘기해. 영수회담 맞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예. 발표했으니 지금 준비는 하겠으나 예. 그 내용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약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그 야당 대표를 공격했던 그런 저는 비판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현영 소장 의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브앤테이크라고 아까 이제 김종욱 박사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서로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 거론되는 건 뭐 특검이 제일 중요하겠고 특검을 뭐 하나만 거론할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두세 개를 거론해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최상병 특검을 1순위로 올려놨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조국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특검은 이거를 같이 다 받자. 예. 이거를 아마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의제로 올릴 거는 역시 이제 그 민생회복지원금 플러스 추경. 예. 두 번째가 그 최상병 특검을 받자. 이거 두 개를 던질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또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안 받아들여지는 전제에 하나 더 준비하는 카드는 예.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그 대통령실에서 총선 패배한 이후에 나왔던 인사는 그나마 그 여권 바운더리 안에 있는 김한길 등이 나왔어요. 예. 근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여권 바운더리가 아닌 야권 바운더리에 있는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그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예. 김건희 씨만의 그 독특한 스타일, 예. 그 정체성 없이 그냥 그 이슈 전환하고 예. 그다음에 개사가 던지는 예. 그러한 패턴을 이번에 인사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들 이름이 거론됐을 때 올렸던 게 뭐냐면 그때 계속 그 수원지검 얘기 올리시다가 예. 갑자기 올리신 게 협치가 아닌 협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 야당의 지지층에 큰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내부의 어떤 간첩들 막 이런 예, 얘기까지 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야권 내부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김건희 씨가 던졌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일단이 협치 아닌 협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안에 대해서 예. 따라주지 않으면 예. 김건희 특검으로 간다. 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안 보실 건데.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봐요. 김건희 여사가. 네. 아니, 그 양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주 유튜브 네, 보잖아요. 그렇죠. 뭐 슬리퍼 신고 아마 TV 보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만 지금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스픽스를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참. 자, 김 박사님 의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게 제일 앞서서 강조가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적인 것들이 경제 민생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 전환적인 계기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매우 불안하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계속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SNS나 어떤 이런 내용들로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저는 가장 큰 안으로 가지고 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법으로 싸우는 건 그냥 하수 싸움인 거죠. 따지고 보면. 오히려 큰 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부가 지갑을 열어서 힘든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면 협치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지원금 문제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슨 뭐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좀 중단을 하고 예. 이 아주 어려운 시기 지금 전체적인 세계 공급망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좀 특단의 방식의 경제정책적 전환과 재정 지출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보따리를 좀 갖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또 인사 문제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협치는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협치 대상,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게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공치만 할 수 있다고 공치. 예. 그러니까 공동정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권한들을 갖다 완전히 분산하지 않는 상황의 협치는 또 제가 볼 때 놀아날 수밖에 그것도 없다는 안 생각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공치도 안 받아. 제 얘기는 그 정도 할 거면 하고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책임 정치지.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권한을 줬으면 대통령이 알아서 인사하는 것이고 그 인사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안 되면 지금 정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선거에서 심판을 당하든 아니면 여론에서 완전히 예를 들면 바닥이 돼가지고 통치력 자체를 잃든 그건 당신이 판단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협치라고 얘기하면서 협의하는 척하고 권한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 같은 껍데기 같은 협치인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은 국회 열리면 그냥 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가서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잖아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초상병 문제랑 주가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70% 이상 보수층의 3분의 1 이상 자체가 찬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리 됐건 저리 됐건 21대이건 22대이건 네. 이 문제는 국민 여론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거래 중요한 상품으로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들 문제랑 인사 문제든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문제는 예. 왜 이걸 슬슬 흘려놓고 그것도 새벽녘에 슬슬 흘려가지고 예. 밖에 나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온갖 난리를 치게 만들고 예. 우리 보고 같이 뒷동의하자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덧붙여서 마침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 주제를 이제 민생과 경제가 바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 중에서 특히 이 대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그 민생 회복지원금 이건 이제 지역 화폐 방식으로 지원해 온 것을 분명히 여기 카드를 꺼낼 것이다. 예. 이렇게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국정기조 전환 얘기를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채 양명주까지도 아마 얘기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좀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지금
지금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물론 이제 비서실 총리 등등의 내각에 대한 인사이지만 예. 지금 6월 중에 여당 대표부터 다 다시 바꿔야 돼요. 비대위로 그렇겠죠. 갈지.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확답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간 끌기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특검에 대한 특히 1순위 특검 여러 가지 지금 특검이 이채영명주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1대에서 반드시 이건 마무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예. 이거는 지지층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시간 끌기 영수회담 거기에 또 부안이동 하는 야당 대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은 저는 하나는 반드시 예. 매듭 짓고 갖고 나올 것이다 이재명 예. 대표가.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거 종합하면은요, 제가 뭐 영수회담 하는 거 자체가 행정부에 수반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거, 이거 뭐 사실 국민들이 다 요구했던 바이고 총선의 민의가 그 정도 또 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화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제가 흠집 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요. 아니요, 전격적으로 전화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전격적으로. 기사에 나와 있는 거 일단 읽었는데 네, 네. 어쩔 수 우리는 없이 이런 걸 전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 아무튼 제안을 해서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으나 다만 세 분이 종합한 의제를 생각을 해보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범야권의 대표격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마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의 야당이 그 해병대 전우회와 함께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최수건 상병 특검을 받아라. 그렇죠. 대통령이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순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서 특검 들어가면 누구에게 칼날을 겨누는지 누가 주요 대상이 되는지 세 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다?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 조율 과정에서 의제로 최수근 특검을 못 올리면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이 오케이 한다? 전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서 다음 주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이 최수근 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건 이제 다른 것들은 거부권 행사했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의 문제랑 그 다음에 표결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여권 내부의 반란표 또는 분열 이런 것들도 쭉 봐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핵심인 그런 거예요. 군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최근에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가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했던 의원들이나 당선자들이 그 이후에 발언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좀 애매하게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하간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도록 뭔가의 흐름이 좀 작동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좀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밝혀지는 문제인 거고, 그럼 왜 직권남용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직권을 남용했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단지 그냥 최수근 상병의 과실치사에 대한 문제인가? 만약 그 외의 문제가 특검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이건 진짜 전형적인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해버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전 그래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권을 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당연하죠. 합의가 안 돼 끝까지. 안 돼. 그걸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대통령 뭐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어쨌든 정무 라인에서 이거는 의제 조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저는 못 만나죠. 아니 못 만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 만나기 전에 총리나 비서실장을 인선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개판이야. 어떻게 만나요? 네. 만나서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감추고 싶은 이와 들추고 싶은 이의 만남인데 어떤 협치와 어떤 회담이 될까? 일단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그 이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서도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사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를 또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회담이라는 것은 타협이니까 서로 하나 양보하면 하나 주고 뭐 이런 정도 어느 정도 한패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거, 대통령이 하기 싫은 거 구분해서 보면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건 야당 쪽에서 어떤 의제를 이재명 대표가 삼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하고 싶은 거와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는 그냥 야당이 다 하고 싶은 거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는 인사 문제가 우선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라고 한다면 김한길 실장이나 김한길 총리설이나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
뭐 요 경우로 우리가 좁혀서 본다면 반응이 둘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될 만한 카드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내민다면 박영선 전 장관 카드 정도는 내밀어 볼 수 있겠다. 이거를 관철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죽은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영수회담 제안 이후에 박영선 카드가 살아있구나. 이게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구나. 영수회담 때 대통령이 박영선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찐하게 들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저희 네.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박영선 전 장관과 계속 통화를 최근까지 잘 했다. 그런데 이 인사 거론 딱 되면서부터 전화가 안 된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지금 야당에서 그 서영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번 그 박영선 전 장관의 어떤 그 인사 거론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K모, L모 비서관을 통해서 나왔고, 또 이거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 이거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오버랩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전 장관 카드가 죽지 않았다. 영수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올라올 인사안으로 이거는 좀 야당 쪽에서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총리 인선은 당연히 이제 국회 과반 필요하니까 야당 쪽에 제안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정청래 최고가 인물 빼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 빼각이라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다른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거 기브앤테이크로 한다 해서 이 박영선 총리라든지 뭐 박영선 총리 카드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장관은 의미 없으니까 총리 네. 카드를 꺼내 든다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로 볼 때는 받을 수도 있다. 서로 바터를 할 수 있는 아니기는 한데, 그러면 박영선 총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 국민의 심판은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자꾸 거스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태도 속에서 자꾸 이런 인사라든지 이런 영수회담이 위치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조금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시고 예. 총선 민의를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종섭 그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변화 이런 예. 것들을 볼 때는 결국에는 그 최상병 특검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좀 순리적인 측면에서 이 해결을 해나가자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그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야당과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근본적인 어떤 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예. 지금 순간적인 위기 모면을 할 상황은 아니다. 예. 근데 네. 위기 모면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위기 모면을 위한 타겟책으로 영수회담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동의하는 편이라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180석 때도 한 게 없다고 지금 비판하는 국민들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새로 만들어 놨더니 계속 지금 국민의 시선은 예. 김건희 여사에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김건희 여사와 우리 전 박정 장관 관계가 20년 지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비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비서실장, 뭐 총리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야당에서 수긍한다? 예.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의견을 좁히고 있는데 영수회담이 열릴지도 지금 미지수네요. 저희가 얘기하는 쪽으로는. 근데 제일 곤란한 질문은 사실 저는 뭐 김종국 박사님께 자주 드리니까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니까. 저희가 20년 지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영수회담 제안 자체를 혹시 K가 그 이제 아까 뭐 비선 라인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까 권 예, 네. 말씀하신 그 예, K 그 말씀. K가 네, 네. 그 K가 네. 말하기도 힘들어. 그 K가 이거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쪽 라인에서 계속 끊임없이 국정에 대한 시나리오와 기획안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예. 있어 왔었던 것이고 예.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선거 전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 뭐야 이거 왜 공식단위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측면이 분명히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카드가 갑자기 불거진 이유는 TV조선과 YTN이 특종을 날리면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이제 대통령실 내부도 이제 화가 난 거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뭐 하는 거야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져라고 얘기하면서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거에 이게 터져 나오면서부터 방향 갖다 확 틀어버린 거죠. 국정농단이다라는 식으로 틀어버리면서 꽉 지금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나온 거여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거다.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러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겠습니까?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겠죠. 만나서 소위 한동훈을 배제하면서 국민의힘 내부를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힘을 좀 빌리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소위 그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던지는 방식으로 휘두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전반적인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었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확인 안 됩니다만 그 비선 그룹이겠죠. 예, 만들어졌고 이게 예. 탑다운식으로 하나씩 흘러갔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지 예. 아니 말씀하신 K씨가 얘기하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뭐 직접 옆에서 들은 게 아니니까. 예.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확인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이쪽 범진보 진영이 제가 볼 때는 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현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이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정수회담 한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2년 동안의 성적을 봤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현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아? 맞지 않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뭐 탄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대중 주필이 얘기하는 하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아니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거의 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정도의 예를 들면 권한 분립. 예. 그래서 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본연의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의 일종의 이제 상당히 공치 같은 개념이 벌어졌던 측면이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야당 인사 카드를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를 주지 않는다면 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참 이것도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외교를 주면 아니 외교 말고요. 국민들 더 싫어해요. 지금. 그러니까 총리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내치 외치 나눠서 한다라는 것도 좀 더 싫어한다니까요. 외치하는 거를. 근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시각차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K 라인에서 이거를 이제 그 야권 3인 인사를 던진 것 자체가 그 뭐 김한길 뭐 이런 인사 예. 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K 라인에서 더 센 걸 던진 거예요. 네. 이거 던져서 같이 다 예. 우리 원래 너희랑 같은 편이었고 우리 살려줘 너희들 예.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K 쪽에서 던진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예. 불이 붙은 게 그 여권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화들짝 홍보기획실, 놀랐죠. 홍보기획실이 누구냐, 여기서 예. 나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K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이거 수습을 제3쪽에서 저는 했다고 봐요. 이 영수회담 통해서 예. 출구 찾지 않으면 예. 이거는 이 불이 진짜 탄핵으로 간다. 아, 저는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저희가 얘기하는 비공식 K 라인이 아니라 지금 네. 요 영수회담에 대한 제안은 전혀 K 쪽이 다른 아니고 라인에서. 전혀 다른 네. 제3의 라인에서 네, 이거는 네.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불 끄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죠. 이게 저는 당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 홍준표 시장이 얘기 4시간 한 그런 이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네. 나왔을 수도 있고 예. 이 김한길 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네. 제3의 지대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수습 이거 안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간다. 예. 그래서 이거를 차단을 일단 시켜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게 뭐 우문일 수도 있는데 비공식 라인에서 이 아이디어를 꺼내서 영수회담이 제안됐을 가능성 네. 혹은 그냥 공식 라인에서 실제 검토해서 제안됐을 가능성
아니면 제3라인에서 또 제한됐을 가능성, 이제 여러 갈래로 네. 가능성을 좀 염두에 볼 수 있겠네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K라인이 예. 이 기존의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보좌 세력하고 상의 없이 던졌다. 예. 그리고 그 상의 없이 던진 거의 배경에는 예. 본인에 대한 특검으로 조여올 가능성을 굉장히 예.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야당과 우리는 원래 같이 한 몸이었다라면서 이 양정철 박영선 카드 나오면서 그 과거의 모든 게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예. 민주당 내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런 모든 왜 누가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올렸냐부터 시작해서 뭐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소환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김건희 씨 입장 K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카드를 그래서 막 전국을 다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카드를 던진 건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릴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망을 좀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영수회담 얘기 나오고서 민주당은 일단 환영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모르겠어요. 지금 비서실장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지명할 수 있어요. 임명할 수 있고 비서실장이 시급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최근에 여권 일각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그건 좀 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오늘 뭐 오전자로 권영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분위기가 지금 어쨌든 무르익었다라는 설익은 판단으로 무르익었다는 대통령실의 설익은 판단으로 갑작스럽게 장제원 비서실장을 임명한다? 이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급하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 인사 문제가 되게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비서실장을 앉힌 이유는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서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소위 하나의 혁신의 과제로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게 장제원이다? 예. 그럼 국민들이 야 잘했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의 문제.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돼요. 그냥 인물이 등장 하나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장제원이라는 인물이 설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계속 지금 또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비공식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꼭 공식 라인만 내용들을 가지고 하란 법은 없는 거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내용이 민의를 반영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볼 때 문제를 흘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흘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카드로 써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예를 들면 쓸데없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기서 이 영수회담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랜이 돼 있는 거야. 플랜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영수회담도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프레임을 바꾸는 게 지금 사실 영수회담이 잘 될 거야 말 될 거야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권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게 국민에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라고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논의를 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는 일정하게 그들의 낡은 노림수가 일정하게 반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예. 우린 그 노림수에 맞게 현란하게 지금 불화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측면이긴 한데 예. 다음 주 내내 이 얘기일 거 아닙니까? 이제 영수회담이 어떻게 될 거냐 가지고 계속 전국을 덮겠죠.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수회담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만 갈 거냐? 전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저 그래서 야 이거 좀 만만치 않다, 개운치 않다. 그래서 아마 저는 좀 이재명 당대표가 일요일 저녁이든 아니 월요일이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전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 일정하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나름대로 그 경계진 내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사전에 또 흘려가지고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지금 돼요. 사전에 이제 뭔가를 흘린다면 민주당에서 흘린다기보다는 여권에서 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영수회담이 나온 거는
완전히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윤 대통령과 그 K라인의 시각차 얘기를 하는 게 그 총선 패배 이후에 뭐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고였어요. 예. 우리는 선거 패배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해 못한 거다. 이런 식의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었고 예. 그쯤에 나온 선거평가 내용이 뭐냐면은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석 차지하고 그냥 다 패했잖아요. 그리고 또 의석수를 2020년과 봤을 때 더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총 투표수를 비교를 해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또 국민의힘의 그 득표가 상당히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간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동을 건 게 나는 K라인 쪽에서 본인 급해가지고 엉뚱한 걸 던져서 불이 더 확 다른 쪽으로 또 번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영수회담이 나왔고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어떤 그 원래 직진하려던 거를 꺾는 저는 이건 분명히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당에서? 예, 당에서 근데 나오지 않았을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탄핵 사유예요. 왜요? 어떤 게요? 아니 K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K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 작동한 건 K라인의 얘기가 다 작동을 했다. 이건 완벽한 농담. 작동이 안 됐죠. 아니요. 예, 던졌기 실행이 됐죠. 던지기만.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케이를 안 하고 했다면 실행이 된 거죠. 그 카드는 실행이 됐고 말씀하시고 실행되고 난 다음에 그걸 뭐 국민의힘에서 뭘 했건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 이 중대한 총리 인사권과 비서실장 인사권은 막중한 거고 매우 무거운 거예요. 총리 인사라고 하는 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대한 사안인데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야 이거 나 잘못하면 특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나 수사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측근을 통해서 TV조선과 YTN의 이 내용을 흘렸다면 이건 중대한 사안인 거죠. 만약 이게 추정입니다만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이 정도면 아니 연설문에 손댄 것도 문제인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죠. 인사는 안 했잖아요. 아직은 안 했으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너무 옹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싸워야죠. 그래서 전격 영수회담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건드려서 국정농단까지 갔기 때문에 전격 영수회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영수회담이 지금 뭐 거의 1년 만 11개월 만에 나와서 그렇죠. 이 자체가 이제 화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협치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는가 싶고 그보다는 우리가 계속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국정 기조의 어떤 시작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도 그렇고요. 여당도 그렇고요. 지금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까 저는 실명 거론했지만 다들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서 그 K분 그분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뭐 그 전 장관께서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전에 한 2년 전에 MBC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기획전시 할 때부터 난 문화부 기자로 있었다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토대로 본다면 아직도 결정나지 않은 그 인선에 대해서 그 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어떤 박 전 장관의 어떤 앞으로의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K 라인을 제가 자꾸 오늘 너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민정수석실 부활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률수석실 신설 이게 그거와 함께 그 지금 검찰 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K에 대한 어떤 소환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K 쪽에서 더 이거를 심각하게 그러니까 자기 목줄을 죄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걸 한번 던져본 것일 수도 있어요. 상의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사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사악하죠. 그 정도. 매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이라면.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권이나 어떤 제3의 이 좀 국정 경험이 많은 쪽에서 영수회담을 빨리 던져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안 그래도 그 동아일보였나요? 그 칼럼을 보니까 검찰 소환해서 조사받아라. 김건희 여사한테 아예 그 주문하는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아마 뜨끔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담들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타임라인을 좀 역순으로 따라가 보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은 56자
사과를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시켜서 이제 대독을 하게 만들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 니네들이 못 느낀 거야. 이런 발언을 해버리고 비공식 회의 시간에 뭐 사죄를 했다. 비공개 사과. 반성을 했다라는 의미를 또 전원으로 참모들이 언론에 릴리즈를 하는 촌극을 또 벌이고요. 그리고 일부 당선인한테는 또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국정 방향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제자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사과를 한 것도 아니었던 걸로 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당선인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정 방향은 옳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인적 쇄신을 왜 하는 겁니까? 국정 쇄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의 논란의 한 결로 박영선, 양정철 이 비공식 라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 논란이 터져버리고 그런 사이에 또 영수회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일주일, 7일, 8일 사이에 이슈를 덮는 과정에서 뭐 하나 야권 쪽에서 제기되는 특검, 총선 승리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민의가 대변돼야 되는 의제들, 이거 하나가 제대로 보도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영수회담 주제 중요한데 아까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아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부는 일심동체 같은데 제 느낌에 그리고 제일 문제는 지금 4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간신 3인방 간신 3인방이 있고 아니요 4인방이라는 또 들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 라인에 포진해 있어요. 의전 홍보 기획에 포진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석 비서관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어떤 김건희 씨, 제가 앞으로 K라고 안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어떤 뭐 그쪽 라인이라는 얘기 다 듣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공식 라인과 무관하게 이 비공식 라인 시기가 계속 끌고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도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엄청난 부부싸움이 났겠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기조화의 기획을 통해서 상황을 좀 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고 보수층이 이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실패한 거죠. 일단은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주로 그쪽에서 문제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주말 다음 주 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 갤럽 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 갤럽 조사. 갤럽 조사를 했을 때 보수층의 지금 3분의 1 정도가 무너진 것 같은데 보면 거기가 복원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 받아야 된다.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다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제가 수습이 안 되는 거고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제가 볼 때는 계속 조중동 이런 데서는 김건희 씨 수사받게 해라. 그게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기용 칼럼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문제를 안 풀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전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부인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 K는 안 나왔었어요. 이 지금 이 인선, 이 3인방 인선이 나오면서 3인방이라는 게 이제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나오면서 부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엄청 그 불안감에 떨다가 지금 완전히 엄청 이제 실수가 아니죠. 이거 농단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3명이든 4명이든 양정철이나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인사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직원들, 대통령실 직원들의 경우에도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감한 행위를 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라인이 모르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 청와대 계셨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죠. 아니, 말이 안 되는. 뭐가 가장 말이 안 되냐면 이기정 그 YTN이죠? YTN인데 왜 의전비서관 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본적인 거는 홍보 라인에서 홍보 기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자기 핵심적 김건희 씨 핵심 라인 자체가 그 자식 문제 때문에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 이거 다 추정입니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핵심 라인들을 곳곳에 이제 요소에 배치를 해놓으면서 이 라인들이 지금 최근에 불거진 겁니다. 그 이전부터 선거 이전부터도 수석부사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농단을 벌였던 거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 근데 하필이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들이 치고 나오면서 뭔가 판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공식 라인도 이제 완전히 벙찐 거죠. 야, 이것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얘도 어쩌자는 거지라고 생각이 했던 것 같고, 전 그래서 어찌 보면 일종의 궁정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궁정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수습을 할 수 있는 정국은 전혀 공식 라인이 아직까지 못 갖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비공식 라인에서 이걸 작동시키는 것 같은데, 말은 뭐 앞으로 대변신 말만 믿으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예. 말하는 거랑 준비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이게 말이야 대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그 대통령실 같은 데는 그 그러니까 부서 간에 그 역학관계들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권력이 있는 부서하고 그렇지 않은 그 사이 그런 역학관계들은 있는데, 이번 건은 정말 겁없이 그 특히 두 개의 언론사를 가지고 예. 완전히 순차적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아예 이걸 딱 접근을 해서 던져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 권력 투쟁,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과 윤석열 이 예. 두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권력 투쟁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홍준표 시장까지 끼어들어서 여권의 차기 그 구조를 굉장히 뒤흔드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K라인 쪽에서도 그 과감하게 그걸 던졌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상황이 터진 거죠 지금. 예. 뭐 지금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황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오만방자한 것은 그 비공식 라인의 인사 검토 기사가 그 이른 시간에 나오고 나서 공식 라인에서 오전 9시 이후에 부인했잖아요. 바로 부인했는데 일부 보도로 또 비공식 라인이 아니다. 검토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 혼돈의 대통령실인가, 얼마나 조직 체계가 무너졌고 비서실장을 무슨 뭐 비읍시옷으로 아는 건가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완전히 레임덕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닉네임입니다. 오빠 순반가자님. 연말 전에 아무튼 대통령이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인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를 거의 1시간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아놨어. 첫 번째, 이 영수회담은 대통령의 전국 타결을 위한 명분 쌓기용 회담이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회담이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낳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고, 세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이 회담은 시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선택지가 있다면 대부분 다 세 번째로 지금 흘러가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세 분 다 어때요? 김종욱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빨리.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수회담 잘했는데요. 결정 잘했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얘기한 걸로 말씀드리면 바퀴벌레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는 별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얘기했더니 인사 문제가 더 젖었기 때문에 늦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혀 유체이탈 화법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비공식,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개사과 아니 비공식 사과 이렇게 이상한 사과만 하는데, 그런 진정성이 있는 건가 진짜. 그리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충분할 정도로 민의를 반영할 만큼의 카드를 준비하고 그 정도는 적어도 국민에게 자기들 말에 사랑의 회초리를 맞을 생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도 없다면 소위 영수회담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민생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정책 전환 문제와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이라고 하는 전 적어도 2개 정도의 카드를 확보하지 못하는 영수회담을 하고 나오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흐름이 있을까? 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재밌더라고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6대3 정도로 대여투쟁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희한하게 또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또
협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서 있는 땅 자체가 소위 본인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지지층들을 대변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그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잘못하면 이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또 꼴 수가 있는 측면이 아, 있어서 저도 그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전 적어도 그 정도를 예. 최소한 예.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예. 전 그렇지 않다면 저는 깨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가서 뭘 하느냐. 난 들러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관계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에 최대한 빨리 만나자. 그리고 서로 뭐 덕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내용으로 대화 주고받고 끝났다. 근데 회담이 실제 열릴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리고 의제는 정무라인이나 다 조율을 해봐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은용 소장께도 똑같은 질문인데 그냥 이거는 명분 쌓기 용의 회담으로 끝난다. 회담이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회담 못 열리고 끝난다. 1번, 2번, 3번입니다. 저는 2번으로 선택을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총선 결과의 민의가 예. 여권 심판, 예. 현 정권 심판론에 뭐 압도적인 그 의석을 민주당에게 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심리적으로 이 전체 국정을 통괄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마 이번 영수회담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영수회담 얘기를 먼저 했던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이런 모든 상황까지 다 포괄적으로 보고 예. 아마 영수회담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속에서 받아낸다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가 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지 않을까. 예. 이건 결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최소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최소선을 놓고서 예. 이야기를 할 거고 잘 논의가 되지 않는 거는 아마 이제 TF 같은 걸 꾸려서 예. 그 21대 국회로 넘기는 그런 그 시스템까지 아마 만들어서 제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음. 방금 속보가 또 들어와 속보가 있고 또 왔어요? 속보가 오빠 순방가자님으로부터 희망 어린 속보가 등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중에 술 기운에 그만두겠다라고 발표함. 이런 기사가 뜨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예, 아무튼 뭐 닉네임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명되네요. 예, 그리고 권대희 본부장께서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분 쌓기용의 회담으로 끝난다. 2번 회담이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3번 최악의 경우니까 시작도 못하고 이제 그냥 제안으로만 그냥 중단된다. 저는 1번이 생각이 들고요. 아, 이제 열리긴 열리고 네. 명분 쌓기용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언을 했을 때 두 가지 지적을 받았죠. 비판을. 예.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 국민을 대한 태도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하고 예. 알맹이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예. 이번 영수회담 하겠다는 것 자체는 형식을 갖춘 거죠. 예, 그렇죠. 이분은 멀티를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형식은 갖췄으나 예. 그 내용은 없는 영수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3번은 아니고 1번 정도로 절충을 좀 해주셨어요. 아니 저에 대한 그뭐 비난의 소리가 댓글창에 엄청 많은데.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예. 여러분 우리 좀 그 뭐 순진한 뇌피셜이라고 볼 게 아니고 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거. 예. 사실 저희들이 뭐 이 윤가 부부를 모르냐 이런 말에 부합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다 알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예.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도 던져야 되지 않는가 이 상황에서라도.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던지니까 너무 노여들 하지 마시고. 예, 예. 네. 예. 아니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좋은 여기서 결과 나왔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죠. 네, 네. 예. 네. 근데 그 좀 스픽스에서 오빠 순방가자 이분을 대통령실 공식 스픽스 특파원으로 좀 이렇게 임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오빠 한번 순방가자는 진짜 오빠 너무 순방가자. 재밌는데 이거. 오늘 자주 거론되는 이분. 네. 제가 두 번이나 소개해드렸고요. 네. 아니 오늘 네. 저녁 때 회담 취소 이런 얘기도 속보로 올라오네요.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진 모르지만 오늘 그냥 들리는 속보는 그거였습니다. 대통령이 1년 11개월 만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최대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 테러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은 괜찮냐라는 말로
전화의 어떤 포문을 열었다. 이제 이거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건데 실제 영수회담이 제안된 이후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까지도 내다봐야 하고 저는 또 재밌는 거는 당장 다음 주 그러니까 주말과 월요일까지 아무 인선이 없이 그냥 지나갈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를 관통하는 가장 많은 그 논란이자 이슈는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간다면 진짜 총리는 5월 지나고 나서 임명할 수도 있겠고 비서실장은 영영 이러다가 인선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 끌기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저도 총리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는 인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가지고 욕 바지 얻어먹을 바에야 뒤로 밀어놓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국민들은 한덕수 총리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여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혁신의 흐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은영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상황에서 영수회담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수회담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거의 내전으로 가는 거고 불확실의 시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고통받는 분들은 힘없고 돈 없고 힘든 분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2년 동안 한 짓이 있어서 야 갑자기 확 바뀔까? 우리 그러면 이제 노망 들었다는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잘못 덥석 물게 되면 더 아픈 큰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사전에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잘 정리를 해서 저도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는 라고 할 정도의 안이 아니라면 덥석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야 된다. 영수회담은 이미 지금 전화로 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영수회담이 안 되길 바라고 분탕질만 하겠습니까?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자기 얘기를 다 뒤집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다 합의해놓고 갔는데 또 이상한 또 딴소리 해버리면 우리 정진사님께서 이은영 소장님 디스하는 것도 무지렁이라고까지 이렇게 네 보디가드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화답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이 보여줬던 태도를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갑자기 꺼내든 협치 카드냐 아니면 진짜 진정 어린 태도냐라는 건 뭐 국민들이 아마도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원래 협치 카드도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에서 먼저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상하게 민주당 내에서 거국내각으로 받으면서 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다가 박영선 총리설이 나오니까 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세 분과 끝판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동접도 4,100명 넘게 나왔었네요. 어우, 이 시간에 함께 보신 분들. 그래 네. 감사드리고요. 네, 김종욱 너무 영혼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고 인사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과 금요일 끝판 토론 함께했습니다. 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구독도 좀 많이 권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